안녕하세요. 대장금 채널의 남미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43세 홍기님에 대한 이야기로 20대 중반부터 한 달에 3-4번씩 두통이 찾아와 힘들어했던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홍기님의 두통은 처음 시작은 군대에서 여름 내내 철모를 쓰고 무더운 열기를 참아가며 그게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기억에서 시작되어요. 그리고 그때까진 무더운 여름에 철모가 힘들어서 두통이 오는구나 하며 진통제를 먹으며 견디듯 살아왔죠. 하지만 제대를 한 이후에도 한 달에 3-4번씩은 두통이 꼭 찾아왔고, 한 번 두통이 오면 머리에 철모를 쓴 듯 윗머리에 팽팽한 압박감이 느껴지면서 속도 채기가 있는 듯 답답해져 오고 하루 종일 졸리고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죠. 게다가 두통이 일단 발생하면 하루 종일 소변도 나오지 않고 저녁 때가 되어 명치에서 꼬르륵 뭔가 내려가는 듯하면 그때부터 소변이 계속해서 쏟아졌고요. 홍기님은 자주 반복되는 두통에 혹 채기 때문에 두통이 오나 싶어 소화제도 먹어보고 한방 채기약도 복용해 보았지만 일단 두통이 시작되면 이런 소화제들은 전혀 소용이 없었고 타이레놀만이 두통을 조금은 견딜 수 있게 해주었기에 지금까지는 타이레놀만 먹어가며 두통을 본인의 고질병으로만 생각하며 20년을 견뎌왔죠. 물론 홍기님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 검사며 진통제 등을 오랫동안 복용하기도 하였고 한의원에 가서 몇 차례 한약을 지어 드시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크게 효과가 없다고 느껴졌고 두통 또한 그대로 두어도 하루 만에 어느 정도는 가라앉고 그게 잔 물결처럼 며칠만 고생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기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제대로 치료를 해본 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서 체력이 약해지고 과로 후에도 왠지 예전처럼 회복이 잘 안 되는 걸 느껴가면서 이제는 두통이 좀 더 힘들게 그리고 회복 또한 예전보단 훨씬 더 느리게 돌아오는 걸 느껴가며 이제는 두통을 제대로 고쳐보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저에게까지 오시게 되었다 하시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홍기님의 두통이 정말로 군대에서 시작된 철모 때문에 비롯된 두통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원인이 있어 군대 때 그게 촉발되었고 이게 소화불량이나 감기, 스트레스 등으로 뭔가 순환이 안 될 때 다시 발생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선 먼저 홍기님의 다른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봐야 해요. 홍기님은 평소 소화나 대변엔 별 이상이 없으세요? 수면은 예민한 편이라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는 편이고요. 생활 습관은 음식은 건강하게 드시는 편이고 담배는 피우시는데 술은 안 드세요. 두통 외에는 특별히 아픈 것도 없으시고요. 하지만 별 이상이 없는 것 치곤 얼굴 색과 입술 색이 어둡고 건조하며 검은 편이세요. 평소 혀 색깔도 검은빛이 얼룩처럼 박혀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양쪽 맥박은 오른쪽 왼쪽 모두 약간 불규칙한 부정맥이 잡히세요. 맥의 파동은 뭔가 뻣뻣하게 굳어진 것처럼 저항감이 느껴지고요. 동양의학에서 이 말은 오장육부가 전체적으로 탄력이 약해져 있고 뻣뻣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부정맥이 잡힌다는 건 이렇게 내부 장기로 도는 혈액이 제대로 순환되질 못해 심장 또한 제대로 박동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 수홍님의 두통은 일단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제대로 올려보내지 못해 비롯된 증상으로 생각되어요. 이게 소화가 안 되어 기순환과 혈액순환이 약해지거나 과로가 쌓여 상체로 열이 오르면 증상이 촉발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그게 철모를 쓴 듯 윗머리로 더 정확하게는 왼쪽 눈 위쪽으로 통증이 올라온다는 건 과거에 그 부분에 혈액이 정체되고 열이 정체되면서 혈관의 탄력이 현저히 떨어져 비롯되었다고 보여져요. 왜 군대에서 철모를 쓰고 머리가 무겁고 힘들었을 때 그 부분에 혈액이 오랫동안 정체되고 열이 차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혈액순환도 혈관의 탄력도 약한 곳이었기에 일단 두통이 오면 그 부위로 두통이 오고 이게 잘 낫질 않고 오래 갔었던 거였고요. 참고로 왼쪽 눈 위는 동양의학에선 위장과 간의 기가 모여 반응하는 것으로 보아요. 그러니 소화가 잘 안 되는 날에 그것도 피곤한 상태로 간에 열이 떠 있는 상태에서 두통이 올 수 있었겠다라는 건 두통의 부위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죠. 또 채기 등으로 중초의 기가 막히면 하초 신장으로 혈액순환이 막히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채기가 풀리면 하체로 기와 혈액이 돌면서 정체되었던 소변이 계속 나올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두통의 원인이 나왔으니 해결 방법 또한 어느 정도 나왔죠.
맞아요. 제일 먼저는 간과 심장을 자양해주면서 혈액이 뇌까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참고로 심장의 탄성과 힘을 올리려면 간을 자양해주고 간에 힘을 올려줘야 하고, 간의 탄성과 힘을 올려주려면 근본적으로는 신장, 즉 부신의 기능을 올려줘야 해요. 이건 동양의학에서 목생화, 수생목이라는 음양오행의 이론에 근거한 말이에요. 그러니 하초 부신의 기능을 올려주는 약초도 1차부터 필요하겠죠. 특히 홍기님은 오장육부가 전체적으로 말라있고 위축되어 있는 상태였기에 신장의 진액을 보충해 몸 전체의 진액을 자양해야 하니 더더욱이요. 그리고 여기에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들을 두피 표면으로 약효를 보내 두통을 완화시켜주는 약초들과 함께 써주어요. 마지막으로 혈관과 내부 장기에 쌓인 지방담배 찌꺼기들을 녹여주는 약초들과 함께요. 병을 다스리는 원리는 거창한데 결과는 어땠냐고요? 홍기님은 1차 약으로 11분을 드시면서 이후 두통이 다시 왔었는데 그게 예전에 60% 정도로 통증이 현저히 약해졌다고, 그리고 소화력이 많이 좋아졌는지 아침에 그득하게 속이 불편하던 게 10에서 20% 정도만 남고 많이 편해지셨다 좋아하셨어요. 잠도 왠지 더 잘 자는 것 같고 입맛도 더 좋아져 활력도 더 좋다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11분 약을 지어드렸는데 이번엔 한 달 정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홍기님은 한 달에 3-4번씩 오던 두통이 계속 안 오지 계속 지켜보셨대요. 그러다가 다시 한 달 만에 두통이 찾아오니 제게 다시 연락하셨던 거고요. 제가 한약이 진통제가 아니니 차라리 연속으로 4번만이라도 드시면 좋겠다 했지만 홍기님은 3번째 약을 드시고도 다시 2달 반 만에 연락을 주셨어요. 두통이 다시 왔다 하시면서요. 그리고 최근에 5달 만에 다시 연락이 왔네요. 그동안 두통이 안 왔었는데 한 달 전부터 다시 두통이 간헐적으로 오기 시작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요. 한약을 연속적으로 복용하여 병의 근원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병의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간헐적으로 병을 다스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라고요. 하지만 홍기님 같은 경우는 오장육부가 전체적으로 뻣뻣하게 말라 내부 장기뿐 아니라 심장의 혈액이 머리로까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순환이 어느 정도 원활해질 때까진, 그리고 가능하면 맥박의 파동이 부드럽게 올라올 때까진 연속적으로 한약을 복용하는 것이 자신의 몸에도 또 경제적으로도 더 효율적일 것 같다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두통이 올 때마다 진통제나 식용안정제를 먹으며 병이 진행되는 걸 방관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기에 홍기님처럼 그렇게 가끔이라도 한약을 드시는 것도 어쩌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론 최선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20년 이상 된 두통으로, 그리고 한 번 두통이 오면 소화가 안 되고 며칠 동안 기운을 차릴 수 없었던 홍기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두통의 원인을 동양의학에선 어떻게 이해하고 치료하는지도 이해하셨고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두통증에 그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심장성 두통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